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로스쿨 특별 전형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로스쿨은 이제 일반 전형하고 특별 전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특별 전형이란 건 뭐냐면 경제적이라든지 뭐 신체적이라든지 뭐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대해서 뽑는 게 특별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예전에 사법시험하고 달라진 게 이 특별 전형이 있어갖고 이를 통해서 사람을 선발한 제도인데요.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 말고 그 기타로 제가 이제 추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건데, 제가 예전에는 이제 로스쿨에서 그 학생부원장하고 이제 교무부원장을 7년을 했습니다. 보통 일반적인 교수님들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,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7년 했는데,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입학부터 시작해서 수업 듣는 거, 뭐 변호사 그 졸업시험, 변호사 시험, 나중에 취업까지 수많은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볼 수 있어서 실제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. 일단 그 특별 전형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, 그 로스쿨에서 제일 중시하는 게 뭐냐면,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선발할 때 일종의 기회를 주자 하는 게 특별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예전에 그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장애인인지 아니면 뭐 경제가 어려운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곤란한 그 사회적인 내용이 있는지에 따라 상관없이 무조건 시험으로 딱 그 선발했는데, 로스쿨은 이제 입학할 때는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자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.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과거에는 보통 5%, 그러니까 로스쿨 입학 정원이 2,000명이면 5%, 100명이 그 선발 대상이다가 지금은 7%로 140명까지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일단 입학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, 입학은 일단 기본적으로 원서는 똑같이 씁니다. 원서는 똑같이 쓰는데 이 특별 전형하고 일반 전형하고 뽑을 때 아예 선발을 다르게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점수로 치면, 예를 들어서 그냥 가상으로 그냥 건국대가 리트가 120이 최하가 커트라인이라고 치면, 상대적으로 특별 전형으로 오는 사람들은 리트 점수가 115나 110이나 뭐 어느 경우는 105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. 이건 또 설명드릴 건데, 이렇게 특별 전형은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점수가 좀 낮은 경향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일반 전형도 갈 수 있는 점수다라고 생각하면 학교를 다른 데로 좀 더 올려도 만약 특별 전형 대상되면 올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또 특별 전형은 또 뭐가 있냐면, 대상자가 많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학교를 두 개 씁니다. 그래서 어떤 학생이 그 서울대랑 뭐 건대, 로스쿨 쪽에 섰다. 그런데 서울대 붙었다라고 하면, 서울대도 붙고 건대 둘 다 붙으면 건대는 입학을 안 합니다. 그러면 그 건대 자리가 하나 남으니까 또 어떤 학생이 뭐 건대랑 뭐 다른 학교 섰다 그러면 이 건대로 또 오니까 또 다른 학교 자리 남고,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계속 바뀝니다. 그래서 이제 보통 돈다고 하는데, 1차 합격하고 한 번에 그 상위권 학생들은 두 개 붙어버리면 하나 포기하면 다른 그 사람이 올라오는, 이런 식으로 많이 돈 들어갑니다. 그래서 2월, 3월까지도 보통 올라가고,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게 뭐 보통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3배수, 1차 시험에서 3배수 또는 5배수를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는데, 만약에 3배수, 예를 들어서 뭐 건대가 뭐 특별전형 대상자가 3명인데 3배수로 9명을 뽑아왔는데 그 중에 한 8명이 다 나가버렸다라고 하면 한 명만 뽑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.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교육부에서 권장한 사항이 7%를 뽑도록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 학교들 다 7%를 뽑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특별 전형으로 오시면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점수가 조금 낮아도 올 수가 있고, 또 이제 전형은 따로 합니다. 따로. 그래서 면접을 다 동일하게 보지만 나중에 체크할 때는 다른 식이 됩니다.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그 학생부원장, 부원장을 해서 수많은 상을 받기 때문에 모든 걸 알지만, 원칙적으로 이 학생이 특별 전형으로 입학했는지 아니면 일반 전형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 무슨 말이냐면, 그 학생들끼리도 이 학생이 특별 전형인지 일반 전형인지 절대 모르고, 그래서 가끔 보다 보면 졸업하고 몇 년 뒤에도 그 학생이 특별 전형이었구나 라고 이제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학생들끼리도 모르고 교수님들 서로 모릅니다.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아무도 자기가 특별 전형으로 들어왔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내용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전형으로 들어와 보면, 그 다음에 이제 장학금 문제인데, 장학금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전액을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1학년, 2학년, 3학년 동안 전액을 다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. 그래서 이 장학금이라는 게 장학금, 학비만을 지원해 주는 거고 생활비까지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. 또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이 생활비를 지원해 주냐 물어보는데, 이 생활비는 지원해 주지 않고, 예전에 그 서울대학교에서는 따로 30만 원이고 50만 원인가 아마 돈이 나간 적이 있었는데, 그건 아마 학교 자체에서 주는 돈일 거고, 대부분의 로스쿨은 생활비를 대주진 않고 이 장학금만 대줍니다. 제가 1학년 때 특별전형을 입학을 했습니다. 특별전형을 입학해서 1학년 유급을 당했습니다. 유급을 당하면 다시 또 1학년을 시작하면 그때도 또 나라의 장을 또 줍니다. 그래서 1년을 유급을 해서, 원래 보통 일반적인 학생들이 유급을 한 번 하면 그 다음 해에는 절대 장학금이 안 나오는데, 특별전형 대상자는 한 번 또 장학금을 줍니다. 그리고 제가 많이 본 거는 3번까지 해서 1학년을 들어와서 장학금을 받고 유급해서 또 1학년을 가는데, 또 유급해갖고 1학년을 3번 다녀도 그때까지 장학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장학금은 국가에서 나오고,
다만 이제 그 이제 공부에서 측면은 뭐냐면 그래도 약간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특별전형 대상 기분 나쁠 수도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 5명이 들어온다고 치면 그 중에 1명은 정말 잘합니다.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2명은 보통인데 사실은 이제 못하는 사람이 좀 많습니다. 왜 많냐면 이게 뭐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보다는 그 사람이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끔 보면 되게 많습니다.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면 그 토요일이나 일요일날에 아르바이트, 과외 알바를 많이 갑니다. 그래서 아 이거 공부를 해야지 지금 이거 할 시간 없다 그래도 지금 생활이 워낙 지금 힘들어갖고 어쩔 수 없이 그거 해야 된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물론 이제 로스 교수님 돈이 많으면 이렇게 다 장학금을 주고 그럼 좋겠지만 그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학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학자금에서 생활비 대출을 됩니다. 로스쿨 다닐 때. 그래서 차라리 그걸 이용해갖고 대출을 받고 3년만 열심히 해서 빨리 변호사가 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냐라고 되게 상담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도 이제 워낙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통 학생들이 그 공부를 좀 등한시 한다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특별전형 오는 학생들이 있으면 제가 지금이야 누가 특별전형인지 누구도 학생이 잘 모르는데 오면 이게 가급적이면 공부에 3년만 열심히 해라라고 보통 중을 많이 합니다. 그러니까 이상으로 이제 그 특별전형의 입학에 대한 내용, 그 다음에 그 장학금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그럼 특별전형은 나중에 변호사 시험 볼 때 뭐 특혜가 있냐 물어보는데 이제 그런 게 절대 없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졸업 시험도 이 사람이 뭐 특별전형을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상관없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경쟁을 하고 변호사 시험도 똑같이 경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특별전형을 들어왔다는 거는 입학에서는 약간의 유리하지만 그 이후에 입학 이후의 공부는 남하고 다 똑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